일요연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바스켓 박진호입니다. 예, 8월 둘째 주 WKBL 로벤 팩트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박신자컵이 열립니다. 네네. 다음 주 일요일, 그죠? 네. 다음 주 일요일 열리고 몇 박 며칠이죠? 5박 6일인가요? 그렇죠. 6일간 열리고요. 네, 6일간 열리고 그렇게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박신자컵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자컵 특집 6개 구단 출전 선수가 누가 되는지, 그리고 네네. 어떤 팀이 좀 우승이 가능한지, 물론 이제 많은 이제 많은 애죠. 6개 구단 이제 코칭 스태프는 다 엄살을 떨고 있어요. 우리는 4강만 가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자신들을 하는데, 우승 후보라고 얘기하는 구단이 단 한 구단도 없습니다.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원래 그 연막을 좀 치죠. 네. 예, 그러나 우리는 얘기를 갖다가 할 겁니다. 해야죠. 예, 어디가 좀 유력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WKBL은 일단은 지금 박신자컵 준비에 그쵸. 뭐 박차를 갖다 가하고 있고, 자 WKBL은 패스. 네. 예. 뭐 중요한 일이 없어요 거기 지금. 별게 없다. 네. 박신자컵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별일 없이 잘 지낸다. 잘 지낸다. 네. 그리고 자 박신자컵은 이제 A, B조로 나눠서 네, 주추점을 했어요. 네. 주추점을 했고,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박진호 편집장님이 그러니까 A조, B조로 나뉘어가지고요. 네, 그 조별 리그를 치르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각 조 그 팀들끼리 이제 순위가 올라온 다음에 게임을 해가지고요. 네. 그 순위 결정전까지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조에는 우리은행, BNK, KB, 대구시청 이렇게 네네. 포함이 돼 있고, 지금 B조는 하나원큐, 신한은행, 삼성생명, 대학선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별 그 풀리그를 치러서 상위 2개 팀이 4강에 올라가게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렇게 4강에서 다시 또 토너먼트를 해서 우승팀을 가리는 맞습니다. 형식입니다. 네. 그러면 자 박신자컵 지금 우리은행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나오죠? 우리은행은 일단 등록 선수들은 지금 9명이 있는데 네. 실제로 뛸 수 있는 선수 6명.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김진희, 박지현, 신빈지, 네. 박다정, 최은실, 나윤정 이 6명은 출전이 가능한 선수고요. 네. 오승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좀 아쉽네요. 네, 노은서 선수하고 유현희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아산 체력 훈련 때 그 함께하지 못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훈련에 참관하고 있지만 역시 몸 상태가 완전치 않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뛰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은행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박신자컵은 기본적으로 이제 출전 제한 나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30세를 기준으로 30세 이상 선수 3명, 그리고 30세 이상 선수 3명이 아닐 경우에는 팀 내에서 3명을 이제 제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나 이제 뭐 이쪽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박혜진 선수, 김정은 선수, 뭐 그리고 홍보람 선수가 엔트리에 빠진 거고요. 기존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이렇게 엔트리에 잡혀 있는데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우리은행은 공식적으로 좀 가용할 수 있는 선수는 6명 정도. 뭐 여기서 노은서 선수, 유현희 선수도 뭐 여차하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네. 정상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우리은행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프리시즌 게임이고, 네네. 또 1.5군 벤치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그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상 선수 제외하고 베테랑 선수 제외를 그쵸.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네네. 자, 근데 우리은행이 지금 여기도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지휘봉을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수석 코치님들이 지휘봉을 잡게 되죠. 그 정확히 수석 코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막내 코치를 시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A 코치들한테 그렇죠. 그런 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수석 코치 아니고 막내 코치가 지휘봉을 잡으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석 코치도 벤치 안 앉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전종 코치가 사령탑을 맡을 네, 것으로 전종 코치가 보이는데, 감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종 코치는 이제 편하게 그냥 하라고 했다. 지금 사실 이제 우리은행이 실제적으로 다른 5개 팀하고 보면 뭐 박지현 선수가 있고 박다정, 최은실이 있긴 하지만 뭐 벤치가 좀 약하고 그게 6명이니까 약할 수밖에 없죠. 이 박신자컵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일 동안 5경기를 치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인원이 적으면 뒤로 갈수록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지금 이 6명으로 게임을 뛴다라는 거는 분명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특히나 6명 선수 중에서 1군 리그를 정상적으로 뛰었던 선수가 물론 박지현 선수 있고 최은실, 나윤정 선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을 꾸준히 뛰었던 선수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체력적인 부분에 부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전종원 코치는 본인 말로는 자유용권을 부과했다. 선수들한테 전부 다 공격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는 거다. 아이들은 편하게 할 거다라고 본인은 얘기했습니다. 과연 편하게 할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수비도 자유용권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안 수비랑 리바운드는 기본적인 건 해야지. 그렇죠. 당연히 기본적인 건 그리고 해야지. 이건 제한적인 자유용권이다. 예. 그래서 전종 코치는 그래도 4강은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딱 보니까 대구시청을 잡고 BNK나 KB 중에 한 팀을 잡아서 4강에는 가겠다. KB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또 뒤에 우리가 또 분석을 다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전종 코치가 예상하는 우승 후보는 하나원큐나 BNK. 그렇죠. 네. 그 두 팀은 나중에 분석을 네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은행이 김소니아 선수가 지난주에 네네. 루마니아에서 귀국을 했고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그 김소니아 선수가 루마니아 3대3 농구 대표팀 아닙니까? 네네. 대표팀 일원이고. 근데 이제 9월에 3대3 유로컵이 있어요. 네네. 이걸 이제 치러야만 이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획득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김소니아 선수가 그럼 다시 루마니아로 가서 루마니아 대표팀 옷을 입고 3대3 농구를 갖다 뛰겠느냐? 네네.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죠. 우리은행에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전종 코치 얘기로는 아직 김소니아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김소니아가 3대3 그 루마니아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마다 모든 경기를 다 뛰진 않았었다고 그렇죠. 얘기하고요. 네,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본인이 이제 이 대회는 꼭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대회는 그냥 안 가도 된다라는 걸 본인이 구분을 해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자가격리 기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로 그 얼굴을 맞댈 수는 없는 기간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그거 관련해가지고 김소니아 선수한테 어떤 얘기를 들은 건 없다. 그래서 리그 준비 과정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그 대회를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우리은행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월 10일이 WKBL 개막일이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갔다 오게 되면 또 자가격리 뚫어야 되고. 많은 지장이 있죠. 그리고 김소니아 선수가 사실 이번에도 조금 와가지고 아직 팀 훈련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본인이 개인 훈련은 당연히 했겠지만 아무래도 조직력이 중요한 우리은행에서, 그리고 그렇죠. 김소니아 선수가 오랫동안 우리은행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보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텐데 또 나갔다 오게 되고 한다면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즌을 맞춰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종 코치가 김소니아 선수에 대한 이런 그 의사를 확실히 체크를 갖다 좀 한다고 합니다.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네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BNK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은 팀들이 이제 BNK를 우승 후보로 지금 여기고 있는데, 네네. 자, BNK는 지금 뛰지 않는 선수 딱 3명 있죠. 뭐 구슬 선수, 그리고 노현지 선수, 네. 안혜지 선수. 그렇습니다. 네. 안혜지 선수가 이제 작년에 뛰었었고 준우승의 어떤 핵심 member였는데 이번에 연봉 3억. 뭐 BNK는 작년 다 뛰었죠 선수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혜지 선수를 갖다 제외를 했고. 네네. 제가 사천을 내려갔다 왔어요. 네, 연습 경기 보고 오셨다고. 네, 보고 왔는데 그때부터 벌써 박신자컵 못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영주 감독은 뒤에 있고 이제 최은학 코치가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거기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소희가 진짜 좋긴 좋더라. 그러니까 이소희가 기본적으로 그 트랜지션이 너무 강하고 또 지단 선수 스크린을 받아서 좌우로 갈라주는 패스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을 다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클래스가 좀 달랐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트랩 수비 하나를 갖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박신자 컵 때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런 부분이다 네, 이렇게 그쵸. 얘기하면 야,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영주 감독이 무섭습니다. 일단 최윤학 코치한테 이제 대회에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팀들이 우승 후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제 최윤학 코치는 이제 이 박신자컵 이제 감독으로 이제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대회 성적보다는 선수 개인의 훈련 과정 이런 부분에서 코칭 스태프가 강조한 부분들을 대회에서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4위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하지 않네요. 우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다른 팀들도 BNK를 우승 후보로 꼽지 않은 팀이 단 한 팀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유동혁 기자가 심지어 지난주에 내려가서 보고 왔다. 이미 다 보여줘 놓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최윤학 코치 얘기로는 그분이 내일 방송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어제 방송했는데 내일 방송에 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사과부터 하시라고 해라. 네, 경솔하게 제가 무슨 사과를? 거품만 보고 가셨다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다 팀 자체. 그런데 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미리 사과를 하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 이게 무슨 사과 정립제인가요? 뭐 어쨌든 사과의 아이콘 애플 유 잡스. 뭐 제가 볼 때는 어폴로자이즈 등등등. 제 멘탈은 완전히 탈탈 터지네요. 최윤학 코치는 일단 다른 것보다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모든 팀들이 우승 후보라고 또 주목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 대회 때도 그 정말 하나원큐하고 BNK는 정말 빠지는 선수 없이 진짜 열애 없이 다
진검승부라듯이 돼서 시합을 했는데 네.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사실 준우승에 아쉽다는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박신자컵의 결과를 자꾸 대입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분에서 최현학 코치가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잘 아시겠지만 코치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은 팀이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네. 본인들이 기대했고 얘기했던 것만큼 안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보다 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최현학 코치가 이제 아까 우리 박준호 편집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팀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을 이어서 가겠다. 이게 네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 리바운드 같아요. 그러니까 사천 그 시청하고 연습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난 이후에도 유영주 감독뿐만 아니고 최현학 코치 그리고 여기 이제 양지희 변현학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끝난 후에도 이제 특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수비 리바운드 잡는 연습이었거든요. 즉 이제 BNK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랜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그렇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수비 리바운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비 리바운드의 어떤 적극성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아마 박신자컵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수비 리바운드 연습을 하면 보통 이제 10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있다가 좌우 45도에서 3점 슛을 쏴줘요. 네네. 코치들이 쏴주잖아요. 네, 들어가나요? 양지희 코치는 안 들어가요. 네네. 근데 변현학 코치는 자기가 안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딱 던졌는데 딱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수비 리바운드 그쵸. 못 하잖아. 연습을 못 하잖아. 네.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자기는 이제 신경 써서 안 넣으려고. 이렇게 딱 던지는데 이게 스냅이 보통 스냅입니까? 아. 자, 그 다음에 저 백보드 맞고 뚝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와 참 변현학 코치가 수비 리바운드 연습할 때 도움이 안 된다. 훈련의 맥 끝내요. 그렇습니다. 양지 뭐 그런 코치는 얘기는 양지 코치가 3점 던져야 될 것 같고 네. 올해 양지 선수는 골밑 수비 연습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은행 시절부터 워낙 그 대표적인 센터였잖아요 리그 전체에. 지금 그렇죠. BNK에서 가끔 양지 코치가 빅맨들이랑 1대1을 하면요. 네. 양지 코치가 다 이긴대요. 그래서 빅맨들이 1대1 할 때 양지 코치랑 하면은 네. 전부 미들슛 던진대요. 그래서 양지 코치가 훈련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영주, 최윤아, 양지, 변현아 네. 선수들 길을 좀 살려줘야 됩니다. BNK는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는 사과할 뭐 내용이 아니겠죠.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 유영주 감독의 어떤 그 멘탈의 업앤다운을 감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 마음이죠. 화이팅. 그래서 이제 일단은 BNK는 우승 후보긴 하다. 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소희, 김희진, 김진영, 진한 이 4명의 선수를 기본적으로 선발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남은 자리에 이제 뭐 김선희 선수, 김지은 선수, 뭐 김시원 선수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 선발 라인업을 제가 물어봤을 때 최윤학 코치 얘기는 누가 선발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코트에서 오래 뛰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발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가겠지만 어떻게 경기를 조합할지는 나가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코칭 스태프가 강조했던 훈련 과정의 부분들을 누가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BNK는 또 기대받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김진영이라든가 김시훈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박신자컵 때 저도 자세히 좀 보고 또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B 우리 행복농구를 추구하는 우리 KB가 지금 부상 변수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네. 예. 지금 KB는 어쨌든 그래서 이번 대회 심서영과 최희진이 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승하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등록했던 선수 중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혜수 선수가 십자인대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시즌 아웃이 시즌 아웃이 됐고요. 그 훈련 과정에서 김소담 선수하고 차지한 선수가 허리하고 이제 발등에 좀 발쪽에 통증을 호소했는데 일단 박신자컵까지는 회복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차지현 선수는 특히 좀 피로골절 전 단계라고 해가지고 일단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MRI 한번 더 찍어본다라고 해서 지금 휴식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복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게임을 뛰기가 힘들다. 그리고 박지은 선수도 좀 무릎이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엔트리에 뛰지 않은 선수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박지수. 박지수가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습니까? 네, 명단에 등록은 돼 있어요. 근데 그럼 만약에 박지수가 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안 뛸 수가 없다. 어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진경석 코치가 이제 감독을 하는데 전화해서 통화를 하다가 혹시 우리 팀을 우승 후보로 꼽은 팀은 뭐 없냐라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선발 명단 보지 않았냐?
다들 봤다. 근데 왜 안 뽑냐? 박지수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 박지수 안 뛸 거 딴 팀도 다 안다. 그러니까 아 극비인데 그게 다 소문이 나냐라고. 제가 볼 때는 그 박신약컵의 핫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서 승부처에 딱 한 2, 3분만 딱 기용을 하는 거예요. 박지수 선수가 기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한점차 승부할 때 딱 해서 딱 한 2, 3분만 뛰고 딱 나오고. 아 양미락살. 아니 그 양민학살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어쨌든 네네. 승부처에서 KB가 최선을 다한다. 아.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주죠. 네. 근데 일단 진경석 코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명단은 김민정, 박지은, 이윤미, 성가희, 허예은 그리고 최민서 선수라고 이 선수가 지금 수련 선수예요. 네. 네. 선일여고를 졸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선수까지 해가지고 6명이 실질적인 가용 인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심성현과 최희진을 그 포함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면면을 보면 KB도 해볼 만은 해요, 그죠? 그쵸. 네. 일단 심성현 선수가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포함이 됐지만 주전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네. 심성현, 허예은 투가드에다가 그리고 김민정 선수가 일단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리그에서 어쨌든 KB도 식스맨 정규리그 식스맨 범위 안에 드는 선수들이 한 3명 정도는 네. 게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니까요. 네, 예. 다만 여기도 체력적인 부분을 좀 그렇죠.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2분 박지수. 딱.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청주에서 열리니까요, 대회가. 네, 그렇습니다. 비주얼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큐가 지금 가동 인원이 한 11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누가 빠지냐면 강희슬, 구하라, 백지은, 김예진, 그렇죠. 신지현 선수가 빠집니다. 신지현 선수는 이제 정확히는 자꾸 이제 뭐 그때 성이 정말 좋아지면은 뛸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이 신지현 선수가 단순히 건염뿐만 아니라 그 발바닥 통증을 같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좀 신지현 선수 좀 고질적인 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신지현 선수가 운동을 이렇게 등한시하는 선수가 아니어가지고 또 부상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신지현 선수가 좀 통증을 느낄 때는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쉬게 해주고 본인 개인 훈련을 시키는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박신자컵에서 주전 가드로 이렇게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강계리 선수가 아마 나올 거고. 예, 강계리, 그다음에 김지영. 김지영 이렇게 나올 거고. 예, 그리고 신전 선수,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김미연 그리고 양인영, 이하은 이게 일단은 현재로서는 베스트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현 선수는 못 나오나요? 이정현 선수가 나쁘진 않은데 2020 네. 연습 경기에서도 좀 많이 뛰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그 체중을 네. 하나원큐에 입단해서 지금까지 16kg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6kg를 뺐으니까 당연히 빠졌으면 날렵하고 더 잘하겠느라고 생각을 할 텐데 본인 몸에 아직 적응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피드나 이러면은 좋겠지만 내가 포스트업을 할 때 본인이 쓰던 그 힘과 이런 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적응이 좀 안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무리하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조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게임은 뭐 뛰는데 정상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는 이런 네네. 이정현 선수가 16kg나 뺐다는 거는 정말 칭찬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고 꾸준한 그쵸. 식단 관리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조절 능력 이런 부분들 갖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또 이정현 선수가 또 이제 무릎에 사실 그쵸, 맞아요. 고질적인 부상이 큰 있죠.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몸무게를 빼고 이 부분의 하중을 줄이면서 선수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표현이니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저도 참 살을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더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한 20kg까지 뺐었어요. 우리 박진호 편집장도. 그냥 요요는 한순간이에요. 네, 그 자기가 게으른 거죠, 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정현 선수에 관련해서는 이 김한수 코치가 이제 칭찬을 하는 게 네. 정말 열심히 운동도 했고 그래서 맞아요. 딱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안 먹으면서 그렇게까지 해뒀거든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정을 갖고 팀에서 지켜보고 있는 선수고 또 이정현 선수가 좀 올라온다고 한다면 워낙 이정현 선수 신장이 좋거든요. 187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스피드를 좀 이제 보강을 하고 자기 몸의 어떤 그 밸런스를 갖다 유지를 하면 아주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 신지현, 김혜진 이 두 선수가 빠지는 게 어쨌든 박신자컵에서 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빠진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 어쨌든 다른 팀에서 볼 때는 하나원큐가 BNK와 더불어 가장 우승 후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팀. 솔직히 딱 얘기해서 본인들만 제외하고는 모두 우승 후보로 뽑았어요. 그런 팀이고 예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그래서 가려도 들어야 됩니다. 김한수 코치는 이제 그럼 왜 본인들은 우승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냐고 하니까 포워드 라인이 좀 부족하고 신전이 뛰지 못하기 때문에 가드 쪽에 좀 불안함이 있다. 그래서 4강 정도 예상하고 있고
우승은 아무래도 BNK하고 삼성생명 쪽이 되지 않을까. 이 삼성생명도 BNK도 아까 최윤학 코치도 하나원큐랑 삼성생명이 우승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승하지 마요, 그럼. 네, 농담이고. 네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원큐는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갖다 하면 될 것 같고. 네네. 자, 그다음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은행은 지금 김희슬 선수가 사실 이제 주전 포인트가 된데 발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박신자컵에 쉽지 않다. 네, 들어오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네. 그 빠지는 선수가 그럼 누가 있죠? 이경은 선수 있고 한채진 선수, 김수현 선수, 김수현 있고, 네, 그 김단비 선수도 안 뛰어요. 당연히 안 뛰죠. 안 뛰고 네. 김현희 선수 못 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결혼이 많아요. 그리고 신한은행이 좀 퓨처스 무대에서 이게 선수층이 좀 두터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1군 게임을 좀 뛰고 있는 한엄지 선수라던가 네. 김아름 선수 이 두 선수한테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신한은행 팬들한테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베스트 라인업은 일단은 구나단 코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황미호, 이혜미, 한엄지, 김아름 정도까지는 아마 베스트 라인업을 봐야 되는데 남은 자리를 놓고 이제 김하나 선수나 이주영 선수 그리고 또 최지성 선수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게임 경험이 많지 않은 뭐 이재원 선수나 권하연 선수도 또 게임을 뛰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1승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김현희 선수, 김혜나 선수, 유승희 선수 그리고 김희수 선수 이 선수들이 이 대회를 뛸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해볼만하죠. 네, 성적으로도 어느 정도 많이 얘기를 해보겠는데 지금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이 그런 부분에 그 주안점을 둘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수들이 좀 잘해서 사실 신한은행이 지난 시즌에 대학 선발한테 질 뻔했거든요. 그렇죠. 박신자컵에서 네. 그 이혜미 선수 버저비터로 역전승을 했었는데 그래도 프로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게 게임은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그것만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한엄지 선수라든가 또 지금 보면 김아름 선수, 김아름 선수라든가 이 두 선수는 성장 가능성이 뭐 계속 있는 선수고 사실- 황미우 선수도 지난 시즌에 뭐 나름 좋았어요. 악착 네. 같은 면 그리고 빠른 스피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박신자컵에서는 좀 더 좋은 이제 활약 갖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 마지막 팀인데 삼성생명. 네네. 자, 삼성생명은 지금 누가 빠집니까? 삼성생명 뭐 배혜윤 선수 네, 그리고 박하나. 김보미 선수, 김한별 김한별. 선수 이렇게 빠지고 엔트리에 원래 등록은 됐는데 뛸 수 없는 선수가 지금 이주현 선수, 김한비 선수 부상으로 게임 뭐 박시작하면 뛸 수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좀 기대를 했던 선수인데 FA 보상 선수로 온 김단비 선수가 네. 좀 주력 선수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연습 경기에서 발목을 다쳤고 또 회복한 다음에 팀 내 연습에서 또 발목을 좀 또 다쳐가지고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최서연 선수도 아직까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단비는 뛸 수 있는 확률이 한 6, 못 뛸 확률이 4. 그다음에 최서연은 5대5. 네네. 이렇게 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윤예빈 선수는 당초에 좀 이렇게 그 임금배 감독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출전적으로 가닥을 잡았죠. 네. 제가 어제 김도환 코치 이제 대회 감독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도환 코치하고 얘기한 걸로는 때에 따라서는 한 25분 30분까지도 하려고 해야 될 수밖에 네. 없는. 왜냐면 여기도 부상 선수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원래 이주연, 김한비, 김단비, 최서연 이 4명 모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선수들이었는데 이 대회에서 네네. 이 4명이 빠지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윤예빈, 이민지 그리고 김나연, 박혜미 그리고 삼성생명이 이번 비시즌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이수정 선수. 그렇죠. 이 정도가 이제 베스트 라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윤예빈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네네. 임금배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예빈 선수한테는 하나의 어떤 특수한 미션을 갖다 주겠다. 그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승부사 해결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클러치 타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송으로 얘기를 해도 되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금배 감독이 근데 그렇게 되면 전력이 노출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예빈 선수가 승부사 기질을 갖다가 이제 높이기 위해서 해결사 능력을 만약에 준다.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간다. 그럼 다른 팀들은 대비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윤예빈 선수가 더 뚫으면 훨씬 더 효과가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임금혁 감독님도 좀 재밌는 게 네. 사실 시즌 들어가서 뭐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아 이런 거 얘기하셔도 돼요라고 했을 때 뭐 상대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딱 명단 봤을 때 네. 여기서 에이스 윤예빈이 하겠다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지금 삼성은 이제 그거 외에도 지금 안주현 선수나 신희수 선수가 연습 경기 때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요. 신희수 좋죠. 네. 네. 그리고 이명관 선수도 작년 정말 마지막 순번에 뽑혔던 대학 출신 선수인데 이명관 선수 연습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삼성생명이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 박신자컵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사실 퓨처스 리그에서도 지금 2년 연속 우승을 했거든요. 삼성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김도훈 코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승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부상 선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승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우리 팀은. 근데 그러면서도 그럼 몇 등이니까 2, 3등 정도는 사실 이 얘기는 그래도 삼성생명 우리 김도환 코치님이 솔직한 쪽인 거죠. 솔직한 면이 있네요. 예, 네. 예. 근데 이게 단순히 4강이 아니라 2, 3등 정도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우승 한번 가봐야 되는데는 이게 그 뉘앙스거든요. 아니 근데 다들 농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네. 딱 보면 어떤 팀이 좀 이제 강하고 어떤 팀이 약하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쵸. 저희도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뭐 얘기하실 수 있죠. 네.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이해합니다. 사실 네. 저희가 농업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기자들이 시즌 프리뷰를 할 때 네. 개막하기 전에는 이 팀 못한다라고 써주는 게 그 감독 도와주는 거다. 맞죠. 네, 그리고 다만 시즌 시작한 다음에 이 팀 못한다고 쓰는 거는 감독 괴롭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역시 대회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코치가 일시적으로 맡는 감독이기 때문에 네. 부담감은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솔직히 있습니다. 말은 감독이지만 정말 감독은 벤치에서 또 경기를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 사실 위성호 감독이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나는 박신자컵이 제일 재밌다. 왜냐면은 그때는 내가 감독 위성호가 아니라 농구 팬 위씨로서 네. 관중석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네. 정말 관중석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상대팀 선수한테 박수치고 막 정말 재밌게 즐기시거든요. 근데 전주원 코치가 이번에 위성호 감독님한테 관중석에서 조용히 하셔야 된다. 무관중이다. 잘못 말씀하시면은 쩌렁쩌렁 울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제 그 관중 위시로 이렇게 네. 딱 들어갔을 때 만약 우리은행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플레이가 안 나오고 막 좀 이상한 플레이가 나온다. 그럼 과연 관중 위시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작년까지는 위성호 감독이 네. 그걸 정말 잘했어요. 그걸 정말 잘하고 네. 대신 이제 훈련할 때 가가지고 네.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1군 팀이 그걸 못했을 때 위성호 감독이 막 화를 낸다면은 퓨처스 리그에서 선수가 못하면은 관중석에서 뭔가 그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혹시 하거든요. 우리는 혹시 감독하고 코치했던 그 책임 분할제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전주원 코치가 볼 때 또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기본적인 거를 선수들이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너희는 지금까지 뭘 한 거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네네. 그 이수정 선수에 대해서 박신자컵에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뭐 박진우 편집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뭐 이정현 선수 체중 이제 16kg 빼면서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이수정 선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훈련 태도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고 네네. 보통 한 2, 3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수도 신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2, 3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당겨져 있다라는 게 이제 코칭 스태프의 자체 판단이고 그리고 그냥 좀 그 주변 얘기를 하면 이 선수가 이제 머리를 노란색으로 그냥 염색했잖아요. 생노란색이죠. 예, 아마 박신자컵 이렇게 그 중계 보시면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 원래 삼성은 이제 삼성 남자농구 여자농구 같이 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상민 감독이 진월방을 닮았다. 네, 그래서 그 진월방이 누구냐면 예전에 박찬숙과 맞섰던 그렇죠. 그 2m16이 그 장신센터였고 거기 또 유명한 선수 정하이샤 네네. 이 두 선수가 이제 트윈타워로 이렇게 그 한국하고 게임을 했었는데 진월방을 닮았다 이렇게 연습 경기 때 네. 연습 그 삼성 이렇게 넘어서 보잖아요. 네네. 이상민 감독이 그 삼성 썬더스 네. 그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네, 최진영 국장이랑 네. 같이 넘어와서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네네. 이수정 선수가 인사이드 볼을 잡은 다음에 정말 외곽에 비해서 그때 완벽한 피딩을 해줘가지고 3점 던졌는데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들어가니까 이상민 감독이 보고 있다가 왜 줘 저거를?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최진영 국장이 왜 그러시냐. 지금 감독님이 정말 좋아하는 농구를 했다. 안에 넣어주고 수비 모아서 밖에 오픈을 빼주는 정말 그런 농구를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 이상민 감독이 고개를 가로질러서 아니야. 진월방이잖아. 진월방은 그냥 등지고 하나 둘 셋 끌어서 레이업 올리면 다 이겨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체중도 많이 줄었다라고 하니까 아, 이수정 선수 미안합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이상민 감독한테 항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대구시청이랑 그 대학연맹은 딱 됐으면 네, 그거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둘째 주 WKBL 루멘 팩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